자, 이제 이분은 제가 꼭 저도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1학년 때 임상 그 의안집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들 이런 병 어떻게 고쳤나. 그리고 1학년부터 계속 듣는 얘기가 변증입니다. 변증. 도대체 변증이 뭔가. 한의학 개론의 변증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너무 어렵게 써 있어요. 그거 보고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3학년쯤 돼서 상황과 근계가 끝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보다. 이런 거라구나. 네. 자, 우리 독특한 영적인 의학으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은 의학 체계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철학이었나, 의학이었나. 첫째가 황제력의 경우 수도 없이 반복해 나오는 거 그겁니다. 11자를 열하게 하지 말고 하나자를 하나게 하지 마라. 네? 러저, 한저, 러저. 그러니까 11자는 차갑게 하고 차가운 자는 따뜻하게 해주라. 지금 우리가 외계 행성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데가 첫 번째가 온도예요. 두 번째가 물이 있나. 이게 목화토금수에서 이게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체의 몸이 특이해서 36도 5부에 맞춰져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만 높아가면 어떻게 해요? 미열이 나면 벌써 두통이 오죠. 그리고 우리 생명체를 이해할 때 우리 생명체는 절대 단일체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는 세포의 연합 생명체. 대충 뭐 60조에서 100조라고 그러는데 누가 세볼 수 있겠어요? 그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몸이 이런 세포의 무생물의 연합체죠. 그걸 통합해 준 게 뭐예요? 아까 말한 9개 바디들이 그걸 통합해 줘. 하나로. 묶어 있지도 않아요, 세포들이. 세포들이 뭐 여러분들 접착제로 붙여져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살고 있어요, 따로따로들. 그런데 그 세포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세포들의 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영적인 체계는 다. 전자에 대해 의식이 있다고. 세포가 뭡니까? 전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의학의 질병치료의 기본적인 준칙, 공립, 절대 변할 수 없는 게 한 열을 맞춰라. 한 환자는 열하게 해주고 11자는 이것에 위배되면 치료될 수가 없다. 어떻게 치료되겠어요? 저는 이거는 금방 받아들이는데 이건 절대로 위배돼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운동성이에요. 이걸 풍이라고 하죠. 풍. 여러분 우리 지구상의 풍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만약에 자전과 공전이 없었다고 하면 이 풍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잠자다 죽어요. 이산화탄소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따라서 우연찮게도 온 우주의 모든 행성이 자전과 공전을 해요. 생명이란 또 기본적으로 뭐예요? 운동성에 있는 거. 운동성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 온도와 수분은 과한 것과 부족한 것을 가져서 네 가지로 칭하고 풍은 과하다 적다란 말이 없어서 풍 하나를 다뤄서 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양상항, 간풍상항, 간의 바람이 위로 솟구치면 중풍이 될 수 있고 두통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바람이 과도한 바람을 안정시켜줍니다. 또는 기가 안 돌면 어떻게 돼요? 적퇴되죠? 그럼 이기약을 써야 되고 또 기가 혈이 안 돌면 어떻게 해요? 활혈약을 써줍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온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열이 나면 찬약으로
차가우면 더운 약으로, 습이 있으면 말려주는 약으로, 마르면 보호하는 약으로. 이게 우리 치료 원리. 독특하게 한의학에서 뭐가 있냐? 독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 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독이라는 개념은 아주 광범위한 거. 단 우리에게 이 많은 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분들은 이미 본초와 방제 속에서 독을 푸는 약들을 갖고 있어요. 임상에서 독을 모르잖아요. 그걸 2000년 동안 발전시켜 온 겁니다. 외과에서는 중국의 외과에서는 2000년 동안 외과책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한다고 어떤 약제가 청매를 해독하는 중에서 어떤 약은 어떤 병에 어떤 약은 어떤 그 많이 임상을 통해서 발전해 온 겁니다. 우리가 한의사를 하면서 사람을 고치지 못해도 상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로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한 환자를 하나게 하고 11자를 여러 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또 하나 있더라도 영원히 가지고 와야 될 한의학의 기본 준칙이에요. 이 개념이 한국 한의학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병이 어떻게든 낫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한 환자가 72세 환자가 찾아왔어요. 여기를 새벽에 일어나다가 호텔에서 자다가 탁자에 부딪혀 갖고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많이 나고 한국에 나갔을 때인데 응급실에 가가지고 꼬매고 그리고 항생제를 받아먹고 가라앉는 것 같아서 멈췄는데 캐나다로 돌아온 이후로 다시 도져가지고 이게 궤양이 퍼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다시 가서 항생제를 복용해서 먹었더니 장에서 출혈이 나와가지고 내가 항생제 먹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항생제를 멈추고 지금 3개월째 뭐 민간염 숟가루 같은 거 뿌리고 무슨 뭐 벌침도 맞아보고 했는데 지금 다리 전체 발등까지 다 퍼졌다. 3개월째 닦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살려달라고 왔어요. 항생제를 먹을 수도 없고 진물은 무지막지 많이 나고 다 퍼져가지고 다리 전체에 다 퍼져 발등까지 퍼졌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어떻게 변증하시겠어요? 진물이 너무 많이 나갖고 자고 나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루 종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루, 숟가루를 보내줘갖고 뿌렸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알레오, 뭐 알레오 이런 것들 발라보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자, 간단했어요. 일주일 약 먹고 이렇게 상처가 아물었어요. 한약이 맞으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분의 차트인데요. 대장이 망가져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 스코알렌이나 뭐 이런 거 돼지고기 먹으면 심해지고 진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 쑥 군제도 해보고 뭐 벌침도 맞아보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수묘산이에요. 사묘산. 이 사람이 빨간 게 열이죠.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한약을 이 빨간 피부 보면 벌써 열 있잖아요. 그리고 진물이 많으니까 뭐예요? 습이죠. 열과 습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 하부에 있죠. 이게 습열 하주에 쓰는 습과 열이 하부로 몰렸을 때 쓰는 그게 피부병이든 원가병이든 쓰는 병이 뭐냐? 이 수묘산인 거예요. 예. 네.
황백, 창출, 우술, 이미. 황백으로 뭐예요? 자, 중국에서 한약을 공부할 때, 우리가 본초를 공부할 때 벌써 딱 목차를 외워야죠. 청열 조습하는 얘기죠. 열 떨어뜨리고 습을 잡는 약이에요. 근데 상부, 중부, 하부가 있다. 상부에 황년, 중부에 황금, 하부에 황백이 있다. 그래서 황백을 쓴 거예요. 하초에 올려. 이 창출과 이미로 뭡니까? 습을 잡아주는데 비위를 통해서 습을 잡아주고 이미는 또 이뇨작용을 하죠. 우술은 이뇨작용이 강한 약이면서 뭐예요? 하부로 작용하고 활렬시켜준 약까지. 그러니까 열이 나면 이렇게 기가 뭉치는데 그 부에 혈이 뭉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거 수묘용안탕이라고 해가지고요. 은화, 현삼, 당규, 감추가 뭐예요? 외과적인 용지에 쓰는 거예요. 외과적으로 독이 있을 때 쓰는 대표적인 방이에요. 그런데 왜 연교와 포경을 넣냐? 독을 더 빨리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연교는 은화와 연교를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광범위 항생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광범위 항생제가 여러분들 개념이 은하와 연교 그러면 광범위하게 우리 몸에 항생제 작용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청열 조습하고 독을 잡아줬더니 어떻게 돼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가는데 이게 8월 2일이 됐는데도 이게 완벽히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진물은 많이 줄고 옛날처럼 심하진 않은데 이 열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 고민이 되죠? 의사로서. 분명히 듣긴 듣는데 이런데 다 꾸덕꾸덕 말라가잖아요. 근데 아직도 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뻘건 건 열이 있다는 거죠. 습보다는 이제 열이 많이 나는데 이 열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 열이 뭐가 문제냐. 네? 8월 12일 날 바꿔요. 처방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매일같이 포도주를 드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100병, 200병씩 맞춰가지고 갖다 놓고는 매일같이 포도주를 드는 거예요. 좀 좋아지니까 더 들었겠죠. 그럼 뭐예요? 간담회 수배를 본 거예요. 습과 열인데 간에 술로 인해서 알코올로 인해 갖고 간에 항상 열이 차니까 간에 열이 차면 왜 퍼져요? 간 속에 피가 다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신이 뜨거워졌어요. 피가 뜨거워졌어요. 열이 있고 용담사간 뜨거워졌어요. 12일 날 8월 27일 날 왔는데 금방 달라지죠. 그래서 마침내 10월 16일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동안 재발하지 않냐고 완벽히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항생제라도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르자는 소리 할 거예요. 네. 자, 내 채널에 이걸 띄웠더니 여러분들 본 사람 많을 거예요. 댓글을 보세요. 태우민의 조이 승정탕의 대왕 등을 가미하면 잘 알 듯해요. 조이 승정탕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율무, 건율, 나복자, 마황, 길경, 맹문동, 석장포, 오미자, 원지, 천문동, 산조인, 용안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맹문동, 천문동은 다 우물보하는 약이에요. 지금 이 사람 습이 문제가 된 거예요. 산조인, 용인육도 기본적으로 이게 다 뭐예요? 포열해주는 약. 석장포, 원지는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마항 여러분들 아세요? 가장 열이 나는 해표제예요. 이거 먹으면 100% 이 사람은 심해져요. 진물은 더 나고 열은 더 심해지고 나중에 잘라야 돼요. 이거 갖고 재판 붙으면 아무도 근데 이 친구 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독 있는 약이 하나도 없으니까 독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 잘못한 게 없어.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100%이 약을 쓰면 100% 문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환자들 그러니까 잘못된 경우가 난 무지개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밝혀서 국민들하고 공론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렇게 약속 낳는 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체질에 맞춰가 뭐 체질이 어떻다고 해서 쓰면 병 나는 이런 식의 의학이 아니에요 전혀. 이게 마항, 맹문동, 천문동 다 의무보한 약이에요. 보시면 보혈 안심해주고 오미자 수렴해주고요. 예? 이나마 이 이연 율무 하나만이 여기에 맞을 수 있는 약이에요. 나복기는 뭐 기를 돌려주니까 소화가 안 될 때 쓰는 대표적인 약이죠. 예? 그 무신데 나머지는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해로운 약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한약이 어떻게 해서 난다고 생각하는지조차 약은 왜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모든 약은 한러를 예? 한롤 도수풍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것이 병의 상태인데 그 상태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약을 쓰려고 하는 게 한약이에요. 근데 거기 무슨 체질이 필요하고 그 무슨 형상이 필요한가.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임상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자마의 책을 봤어요. 아니 그 책을 쓰기 전에 이 땅의 한유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지금은 아예 놀라지 않죠. 아니 이런 엉터리가 어딨나 세상에. 중국에서 그냥 평범한 의사들 본과만 제대로 나오면 그냥 보면 알아요. 야 이게 무슨 의학이야? 아, 이런 엉터리가. 근데 이재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재만 시대에는 뭘 알았겠어요. 양방을 알았겠어요. 한의학을 제대로 알았겠어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까 간염 앓고 난 사람이 그 후배가 죽었다는 것도 나는 그 이재마의 파도라고 보는 거예요. 이재마의 책을 보면 파도를 생파도를 써요. 2000년 전에 중국 책에는 상한과 근계에는 파도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한 번도 생파도를 못 쓰게 돼 있어요. 법제에서 쓰게 돼 있는데 제가 대학원 때 포제약을 들었어요. 약대를 가가지고 한약대를 가가지고 학교 내에 약대가 아주 커요. 중국은 제약창까지 있고 돈이 많아가고 그래서 중의대학으로 처음에 했다가 약대 쪽에서 하도 반발이 있으면 우리 그럼 떨어져 나갈 거야. 또 돈이 제일 많아요. 약대에서. 그래서 중의약대학이 된 거예요. 그 교수님들하고 이제 대학원 때 듣는데 이 파도를 어떻게 법제하냐면 파도를 이렇게 앞찾기로 꽉 누르면 기름이 엄청 나와요. 그 습지로 그 기름을 다 빨아내. 이 기름이 엄청 독이 많은 기름. 이 기름이 20g이면 사람이 치사랑해요. 근데 한 방울 짜잖아요. 한 10방울 가까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파도를 이렇게 짜면. 그런데 간염으로 한 달 내내 앓았던 놈한테 만약 이거 생파도 먹으면 그냥 치명적이죠. 근데 그런 거 몰라요 이제만은. 한의학이 그렇게 이런 이지마 정도가 만들 수 있는 의학이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요. 책을 보고 그 앞에 뭐 영적인 뭐가 어떻고 사상 나누는 거 보냐. 참 이런 엉터리가 있나.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네. 전혀 병을 보는 기초가 안 돼 있어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배울 사람 가르쳐줄 사람도.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조금 하면 도인 같은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썼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케네디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케네디 정권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2차 세계대전으로 비대해진 국방부를 줄이는 겁니다. 엄청나게 국방부가 비대해졌겠죠. 2차 세계대전을 진행하느라고. 근데 한번 한번 뷰로크라시가 우리 행정학에서 나오지만 형성되면 줄이기가 힘들어요. 저항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맥나마르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해
했는데요. 맥나마라가 할 일이 뭡니까? 인원 축소하는 거죠. 그게 뭐 가장 예산을 많이 줄이는 방법. 어느 날 인사부장을 불러요. 아, 부장님, 어떻게 여기 국방부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됩니까? 아,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부터 들어와서 여기서 근무해갖고 지금까지 근무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잘 알겠네요. 예, 어유 장관님 제가 잘 알죠. 예, 그러면 부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우리 직원들을 네 분류로 좀 잘라주세요. 머리 좋고 열심히 일하는 자, 머리 좋은데 게으름 피우는 자, 머리 나쁘고 열심히 일하는 자, 머리 나쁘고 게으름 피우는 자. 이렇게 좀 골라주세요. 그래서 인사부장이 나와가지고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4분의 1은 잘릴 거다. 근데 뭐 열심히 일하는 자는 문제가 없을 거다. 게으름 피는 게 문제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 나쁘고 열심히 일하는 자 이쪽으로 여기서 많이 좀 보낸 거예요. 아이씨, 어? 머리도 나쁜데 농땡이 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관님 다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보자마자 딱 한마디예요. 이 사람들 다 자르라고 내일부로. 오늘부로 당장. 엄청 엄청 뜨끔했죠.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 잘려나간 거죠. 아무 말 못하고 나온 거예요. 나중에 장관이 기분 좋을 때 장관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그랬더니 저번에 인사 작업할 때 그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 맥나무나 좀 뭐가 문제입니까 부장님? 아니 어떻게 열심히 하는 사람 잘랐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게으름 피는 자 안 자르고. 그랬더니 머리 좋은데 농땡이 치고 게으름 피는 사람들은 이건 리더가 모티베이션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잘하면 되는 거야. 아니 우리 조직에서 동기유발 시켜주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문제 될 거 없잖아. 아니 그런데 그러면 머리 나쁘고 열심히 일하는 자는 왜 잘랐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조직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열심히 우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조직이 망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나 민족의 인류가 망하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설쳐되는 겁니다. 머리 나쁜데 열심히. 네? 이재마 같은 애들. 지금 뭐 사상학을 개발해 나가. 이제만 죄가 없어요. 몰라. 그 경희대 일파들을 중심해 갖고 공부는 못하고 제대로 된 공부는 못하고 독학해 갖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어떤 죽어있는 사상학을 꺼내갖고 전 국민을 세뇌시켜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의학인 것처럼 해가지고 수도 없는 폐해를 갖고. 그분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관이 왜 머리 나쁘고 게으름 피우는 자는 안 잘랐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사회, 이 현실 세계라는 건 상대적인 거다. 절대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도 절대적으로 머리 나쁜 사람도 없다. 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근데 이 머리가 나쁘다고 상대적으로 나쁜 사람들은 경쟁에서 많이 처진다.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조직도 일정 부분을 짊어지고 각 조직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가야 된다. 근데 머리 나쁘고 열심히 일하는 자는 잘못하면 국가와 사회와 민족이 망할 수 있다. 잘라내야 된다. 이 한국 사회에 마찬가지입니다. 한의학계 특히. 물 밖에 나가본 적도 없어요. 한의학이 뭔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무슨 민족 감정을 또 갖다 넣어요. 아니 민족 바둑 두는데 민족 감정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일본 이기고 중국 이기면 되는 거지. 아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변자 잘 고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론적으로 한로를 넘어갈 이론이 있냐? 체질이 넘어간다는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더 한로를 넘어갈 수 있는 논리가 있다. 그게 뭐냐? 네 논리는 이래서 틀렸다.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돼. 그 감정이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이 환자는 나이가 들었고 비교적 마르고 건조한 사람이에요. 삐쭉 말랐잖아요. 여러분들 다리가 다 났을 때 보니까. 그럼 이 사람 다리가 말랐다고 형상을 보고 보험약을 쓰면 사람이 상하는 거예요. 심하면 잘라야 돼, 다리. 그 체질이 무슨 체질이에요? 소음 체질이에요? 그렇다 더운 약 쓰면 그 순간에 다리는 썩어요. 왜? 아니 왜 쓸데없는 공부를 하냐? 아, 병이 지금 병이 어떤 병이냐? 더운 병이냐, 찬 병이냐? 습한 병이냐, 건조한 병이냐, 풍병이냐? 한노에는 그 5가지가 다 들어있는 걸 대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한약 그 황제내경에서는 그게 오행, 여러분들이 말하는 오행의 오장에 해당하는 병들. 네. 제가 사이트가 아니죠. 유튜브를 하면서 뭐 한 3년 동안 열심히 무료로 내놨더니 그 좀 팬들이 생겼어요. 뭐 아주 조그만 사이트니까 뭐 별건 아닌데 그분이 한국 갔다 왔다고 미국에서 이 책을 보내줬어요. 참 좋은 책이라고. 굉장히 두꺼워요. 5만 원도 넘어요. 그러니까 뭐 한 10만 원 받은 셈이죠.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사역탕을 어떻게 보고 있냐. 사역탕은 소음병에 나오는 거예요. 상한론 소음병에 나오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원문은 그렇죠. 샤웬즈빙 마이웨이시 단위메이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소음병에 걸린 사람들은 맥이 아주 미약해가지고 단지 졸리기만 하다. 이게 뭐 엄청나게 졸렸다는 얘기예요. 단지 졸린다기만 하다. 네. 이게 말하면 망향증이에요.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이 이재마의 엉터리 같은 것이 망향증이 아니라 이때가 망향증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저체온증이에요. 그러니까 저체온증이 걸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무지막지하게 졸려요.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안 돼갖고 사지 말단부터 이 저체 이 추위에서 노출돼갖고 모세혈관이 막혀져요. 그래갖고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혈액이 못 가니까 무지막지하게 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난당하면 졸면 죽는 거예요. 그 일본 여성 등반객 둘이 에베레스트를 오르고 등반을 하고 내려오다가 너무 늦게 내려온 바람에 그 매달려서 절벽에 매달려서 비박을 하게 됐어요. 둘이서 한 일이 뭐냐면 서로 상대방의 빰뜨기 때려갖고 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내려와가지고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밤새 때렸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럴 때 먹는 약이 이게 쓰니탕이에요. 사역탕. 또 여러분이 타이타닉 아세요? 타이타닉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등불 비치면서 흔들어 보잖아요. 아직도 저체온증으로 자고 있고 죽지 않은 사람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건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게 뭐는지. 상한을 메고 나니까 저 사람들 다니면서 다 물에 떠 있는 저 사람들이 혹시 아직 죽지 않고 숨 쉬고 있나 흔들어 보는구나. 그럴 때 먹이는 약이 이 사역탕이에요. 딴유메이 단지 전립다. 그냥 진짜 기가 막혀. 단지 전립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무 생각할 수도 없어. 너무너무 졸려. 기가 막힌 말이죠. 근데 거기 약체만 쓴다고요? 이 사람은 2개로 나눴어요. 사상을 또 땄어요. 에? 사람이 살찐 사람과 마른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나눠서 약도 다르고 처방도 달라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든 마른 사람이든 강한 거난 사람이든 약한 사람 빨리 먹여야지. 이 사람은 야 히말라야 올 정도로 강한 사람이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저체온증인데? 도대체 무슨 발상을 하는지조차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놈의 나라가 어떠다가 이런 난 이 사람이 굉장히 중과수면 나보다 100배 똑똑한 사람이라고 봐요.
개인적 인격과 관계없어요. 아무짝에 고학들이 공부하는데 방해만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보고 이 책을 딱 보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 왜 했어 하면 한의학 기본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장자에 보면 육손이라고 나와요. 그게 좋은 거예요? 칠손은 더 좋겠네요. 이 육손인 거예요. 육손. 이제 내가 뭐 살 날도 얼마나 이제 얘기를 해야죠. 한국 사회에. 이 사람들 자기 죽기 전에 알아야겠죠.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었구나. 왜? 한국에서 배워갖고 혼자 도인처럼 썼어요. 앞에 소설같이. 도인 아니에요. 이제마도 도인 같은 행사예요. 아니에요. 도인 정도 되려면 다스칼스 성자처럼 되던가 약성을 볼 수 있어야죠. 파두의 약성도 볼 줄 모르니까 설사하는 것만 알고 그 독성이 얼마나 심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도인이에요. 이런 책 뭐하러 써요? 그냥 사역탕은 망향증에 쓴다. 양기가 다 떨어져서 위험하다. 양기가 떨어지면 뭐 심장에 쓰는 거죠. 이제 저체온적으로 죽는다. 그럴 때 써야 된다. 이 소음병에 맹미세 우리말로 단지 졸립다. 진짜 너무 이게 저체온적으로 너무너무 졸립다. 그거 다 양방학적으로도 이해해야 돼요. 그럼 그때 쓰면 된다. 근데 거기 뭐 약자, 강자, 비우 거기 뭐 살찐자, 마른 자가 뭐 중요하냐. 그 애들이 공부하려면 후학들이 공부할 때 이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있더라고요. 얼마나 신나하겠어요. 이런 것까지 봐야 되니까. 각각 약성을 또 다 분리해놨어. 그렇지 않아도 공부할 게 많은데. 저는 이재마를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미운 생각 없어요. 이분도 뭐야, 희생자다. 한국 한의학계. 자, 맹장염의 한방 치료로 여러분들이 방제책을 보면 대왕 목단피탕이라는 것과 이 부자 패독산 이게 두 개가 똑같이 맹장염을 치료해요. 현대적으로 보면 이 맹장염은 고대 도인들은 뭐라고 봤냐면 외과에서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게 고대에서 덩어리가 있으면 다 실체적인 것들이 잡히면 외과로 봤어요. 그래서 암을 외과에서 많이 치료했어요. 옛날에 뭐가 잡히면. 그런데 이 뭐예요? 이 장이 우리 몸 바깥이잖아요. 그래서 피부과도 외과예요. 한약은. 그 맹장염도 어디예요? 장은 뭐예요? 우리 몸 바깥이죠. 예. 네. 이렇게 물통이 있어요. 가운데 네? 관이 뚫렸어요. 예. 네. 이게 입이고 이게 항문이에요. 우리 몸은 절대로 여기서 구멍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맹장염이 위험. 그러면 진짜로 여기 이 외부의 물체가 우리 몸 속으로 진짜로 들어와요. 뭐예요? 누가 위 절제술 했다가 그 음식 찌꺼기가 들어와서 죽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맹장염이 예전에 아주 터지면 복막염이 되는 거죠. 진짜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내장 속으로. 여기 창자 일부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외과적으로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맹장염을 외과에서 봤어요. 고대 할아버지들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왔어요. 근데 딱 보더니 당신 그 간이 좀 시커매. 왜요? 그랬더니 네, 나 술 매일 먹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는 이렇게 보인대요. 배우지 않겠냐고 전도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는 라마 크리시나를 참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세계는 영이 맑아지면 되는 거지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가 아니다. 이 영이 맑아지면 이적과 기적은 저절로 오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자, 이쪽을 볼까요? 약성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강경화에 잘 되는 방을 한 10개 줄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불안한 거야. 여러분들은 그걸 구별을 못해. 그럼 사람이 죽어. 저는 모든 방면의 책들 중에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비방들이 다 있어요. 뭐 그러면 그 설명 없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약성을 보고 아 이거 이 사람한테 이거 쓰면 되겠다. 그래서 사람 맞죠. 자, 목단피는 피를 차갑게 하고 활렬하는 작용이 있어요. 도인도 활렬 작용이 있죠. 똥과제는 이거 습을 제거하는 거고요. 망초와 대항은 합쳐서 뭐예요? 완전히 하제로서의 강력한 역할을 두 개 합쳐서 하는 거죠. 변을 다 물러뜨리게 하는 약이죠. 그럼 뭐예요? 이 습과 열을 대왕과 망초로 해서 그냥 아래로 확 내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세균이 습과 열이 없는데 세균이 어떻게 작용하겠어요? 원래 장에는 미생물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독특한 음식 식생활로 인해 갖고 특별한 세균이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들이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그 환경을 그냥 한꺼번에 없애진 거예요. 대학원 1학년 때 후배가 북경대학에서 역사학과 박사를 밟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선배님 왜? 제가 그 오기 전에 만성 맹장의 진단을 받았어요. 고대병원에서.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항생제 먹고 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줄 알아요? 외국인들은 병원 진료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10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같이 받으면은 좋은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싸죠. 그런데다가 내가 뭔지도 알아. 이 항생제만 있습니다. 이게 자주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새벽에 가면 또 응급실은 거기에 또 2배를 받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응급실에 가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뻔한 데는 항생제만. 그래서 참았다가 10시에 문 열고 가서 처방받아갖고 항생제 사고 그런다고. 불편하다고. 이게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 있는데 지금 여기 온 이후로는 자꾸 뭐 줄어져 갖고 이제는 2개월, 3개월 뭐 어떤 데 한 달마다 한 번씩 발생한다고. 그때 대학 목단피 땅 하나 중국에는요. 그냥 그 각 지역마다 약국이 있어요. 그 누구나 처방전 가져가면 져줘요. 그래서 세첩 처방해줘갖고 줘갖고 야 가져가서 먹어. 근데 어느 날 잊어먹었죠. 선배님 만났죠. 왜? 선배님이 돌팔인 줄 알았던데 아닌데요. 왜? 어느 날 12시가 됐는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통증이. 그러면 5시까지 아니 9시 그 출근 8시 출근이니까 8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장난 아닌데 통증은 오고 막 맹장은 아프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형님이 져준 약이 생각나갖고 아이씨 돌팔이가 져줬지만 이제 대학원생인데 뭐 하고 달에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봐야 뭐 먹고 죽기는 하겠어. 어차피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침에 금방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형님 세첩 다 가라앉았는데 다 먹었는데 아주 좋아요. 그 후에 제가 중국을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했잖아요. 내 장에 미생물이 많은데 나쁜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뭐 대변이식 이건 한의학에서는 옛날 2000년부터 쓰는 방식이 이거예요. 설사만이는 뭐예요? 반화사심장 같은 것들 황련 목항떡 이거 다 열을 떨어뜨리고 독을 잡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세균이 나쁜 세균이 번쩍 못하겠죠. 그럼 차가워서 문제가 되면 따뜻하게 해주면 그 차가워서 일으키는 세균들이 못하고 열이 나서 문제가 되면 그 열이 많아갖고 이 아이가 지금 장내 미생물이 이상 발휘하는구나. 그럼 그 열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변 이식 같은 거 참 우습잖아요. 이게 한 방에 비교가 됩니까 이거? 율무 폐장 이 부자는 뭐예요? 부자는 따뜻하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이 사람이 몸이 차가운데 혀를 보니까 아주 담백하고 백태가 많이 꼈고 이거 습을 잡으면서 덥게 해주고 독을 빼주는구나. 이 사람은 장이 아픈데 차가워서 생긴 차가워도 차가운 기운에 잘 발생하는 미생물이 있었죠. 세균들이 이렇게 근데 이걸 바꿨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위험하는 거죠. 터져서 복막염이 돼서 죽는 거죠.
여기 체질하고 여기 뭐 말르고 안 말르고 약체고 아니고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사유를. 아니 이걸 다 보고 체질 본다면 이해가 돼. 이거 다 보면 체질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에 한로에 위배되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요. 이게 한약 치료의 원칙이에요. 근데 하늘을 안 보고 다른 것만 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자, 한로 판단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상하게 할 일이 없어요. 이건 한의사로서 절대 위배해서는 안 되는 공리, 준칙이에요. 준칙. 황전의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해. 네? 한 환자를 하나게 하지 말고 11자를 여러 개 하지 마라. 당연히 그럼 사람이 죽죠. 정말로 나는 한국 사회에 말도 못하고 부작용 한방 갔다 부작용 입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해방을. 특히 사상의학이 예? 형상의학이 예? 활개를 치는 검사해봐야 독약이 없거든요. 한의사는 다 도망 나와요. 제가 봤을 땐 다 죽일 놈들이죠. 다 죄인들이죠. 예? 우리가 한 세상 잠깐 왔다가요. 정말 불교의 부처님 말한 것처럼 포말 같은 잠깐 바짝 일어났다가는 장자가 말하는 반딧불 같은 삶인데 왜, 왜 그런 일을 하냐? 왜 남을 해치는 일을 하냐? 이제만은 몰라서 그렇다고 제가 책에도 쓰고 제가 논리적으로 다 얘기했는데 하는 그리고 저를 욕해요. 자기 밥버릇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젠 잘못된 길을 벗어나야죠. 다 아예 이자마의 원본을 강의를 할 겁니다.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동의보감이 원본도 강의를 할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 책인지. 자, 한러에 관해서는 이만큼 하고요. 다음 한 10분 쉬고요. 그러니까 4시 5분에요. 허실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한의사는 정보 한러에 실패하지 말자. 이것만 마음속에 새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